부종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에요. 내가 배가 막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붓는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 같은 걸 운영하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분들은 확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뭘 해도 붓는다. 제일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이 부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생활 식습관 이걸로 개선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종을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부었는지, 오후가 됐을 때 붓는지, 일단 그 질문을 제가 먼저 할게요. 아침에 부으세요? 저는 부종이 잘 없는데 그러면 아침에 오후인 것 같아요. 그 오후에 참가자들은. 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앉아 있어 사무실에. 그러면은 일단 뒤에 있는 림프 신경 다 눌리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지만 되는 게 림프예요. 오후에 붓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움직이고 앉아 있으면 붓고요. 제대로 안 걷고 신발이 펌핑을 잘 못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붓는 건데 아침에 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붓잖아요. 막 다리가. 그거는 특별히 내가 더 붓는다는 거는 자세가 완전히 너무 오랫동안 틀어져 있었어요. 구조가 틀어졌어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조의 문제가 있고 세포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안 마시고 계속 차만 마시고 커피만 마시고 뭔가 음료수를 먹긴 하는데 얘네들이 세포를 통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 돼. 물을 빼는 애들이야. 삼투압이 발생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를 절여. 그럼 걔네들한테 소금을 뿌려놔. 소금 입장에서 보면 밖에가 고져, 안에가 젖어. 저에서 고로. 이게 삼투압인데 무슨 얘기냐면 세포 바깥이 더러우면 세포는 물을 내뱉어요. 이게 부종이에요. 내가 부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세포가 통통해야 되는데 이 세포가 물을 내뱉었다. 쪼그라들어 있다. 엄청 중요한 거죠. 부종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에요. 앉아있다가 붓는 건 오케이. 근데 좀 다음 아침에 붓고 아침에 붓는 게 제일 나빠요. 이러면 아침엔 어딘가 부으면 안 돼, 인간은. 아침에는요 절대 부으면 안 됩니다. 왜? 잤으니까 림프는 열심히 사각사각 일을 하고 있어. 밤에 더러운 애들도 움직여주고 림프절에선 면역세포들이 막 일을 하고 이게 밤에 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된 거니까 아침에 부은 거예요. 빛을 차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감각신경이 살아있고 막 깊은 수면도 렘수면도 못 이뤘어. 그게 이제 자율신경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막 이런 항생제도 없고 이럴 때 전골 의사들 뭐 물리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했겠어요. 히포크라테스도 사실은 무슨 뭐 항생제를 준 게 아니잖아. MD가 아니었잖아. 그럼 뭐예요? 마사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피 받으면 부종이 빠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테라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부종이 안 빠져. 48시간 동안 안 빠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뭐가 뭉치고 응집하기 시작할 때 막 그런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서 먹는 허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응집을 먹어서 풀기 전에 내가 잘 만져서 풀면 좋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만져주고 독일 의사애들은 막 산에 가서 나무에 부딪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탕탕탕탕 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응집하기 전에 풀어주는 이런 거지. 테라피를 마사지를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필수입니다. 운동, 테라피 별개인데 이 두 개가 꼭 같이 일어나야 돼요. 셀프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냥 스스로라도 해야죠. 어떤... 스스로라도 잡아서 그냥 자꾸 만져주는 말캉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캉하게 들어 올려서 말캉하게 만들어줘야지. 응집되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응집하기 전의 단계에서 응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테라피고,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분은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맨날 얘기했잖아. 목욕해라, 반신욕해라, 마사지 받아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왜 허브를 사용했을까? 식물이 주는 에너지는 내가 다른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 몸도. 콜라겐이 해요. 지방이 해요. 내가 배가 막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 스트레스 원인부터 제거해야지 뭐 막 복부를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요. 복부가 튀어나온 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팔다리는 또 얇아.
글로 다 가는 거야 그냥 지방. 저는 오히려 팔다리에 많고 복부는 살이 잘 안 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그건 있어요? 이제 유전학적으로 여성이 이 힙 부분에 살이 많은 거 있잖아요. 서양 배형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하체들은 셀룰라이트인지 지방인지 골반 자체가 큰 건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골반의 모양이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여자는 아기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해야 되니까 골반의 모양이 다르고요.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힙이 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방들은 좀 달라요. 저장 지방이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 테스토스테론 가득한 사람이고요. 살 잘 안 찐다면서요, 이런 분들은. 부위별로 살찌는 게 좀 아, 좀 덜하죠. 다른데. 대신에 테스토스테론형이긴 한데 또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근육과 근막 사이에 있는 지방은 절대 운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신이 우리에게 그 지방을 왜 줬을까요? 애 잘 나와. 그렇죠. 이 이론적인 건 저희가 지금 많이 들었는데 네. 일단 붓는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중요한 거는 말단에서부터 끌어와서 림프를 붓는 걸 뺄 수 없어요. 이렇게 끌어가서 뺄 수 없어요. 마지막에 심장이 이래서 내가 잘 부으면 일단 호흡을 잘해야 돼요. 이 횡격막을 제자리로 세팅하고 이렇게 흉추를 펴고 턱을 뒤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들이쉬고 1대2로 호흡합니다. 들이쉬고 3, 내쉬고 6. 이게 자율신경 세팅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세팅하면 제가 림프가 잘 작동한다 그랬죠. 내가 아침에 붓는 사람이면 누워서 자기 전에 이 호흡만 10번을 해. 아침에는 사실 이렇게 쓸어주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이에요. 목부터. 후도 인도 다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피부가 스트레치 되도록 미세요. 살살이 아니고요. 피부를 당긴다 느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당겨 그냥 쭉 당겨.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목만 잘해줘도 얼굴에 손을 안 대도 돼요. 목 스트레칭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여기 잡아줘야 돼요. 충분히 귀까지 내려와.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별로 안 늘어나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핵심이네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턱선이 안 저는 보이는. 제 암만 늙은 사람이어도요. 저 60살인데 날렵하죠. 이 턱선이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은 문제 있다. 사람을 볼 때 제가 보는 부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를 보고요. 코, 인중, 중심선, 턱이 딱 맞는지 안 맞는 사람이 90%입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추신경으로 들어가는 감각신경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날렵함을 봅니다. 살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 못 삽니다. 그럼 뚱뚱해서 여기가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뚱뚱해도 여기가 지방이 많아도 지방을 치우고 나면 근육이 만져져야 됩니다. 근데 근육이 통짜로 여기가 한 덩이인 분들이 있어요. 근육 어딨어? 라고 찾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위로 올라가는 애들, 내려오는 애들 전부 문제가 되죠. 여기가 커질 수밖에 없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진짜 강의가 되었네요. 죄송해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